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올라가고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약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은 가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느낌일지 진짜일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죠.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이곳을 통해서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부터 잠깐 김 위원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1월 31일 금요일 날 제가 미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2085, 88은 물리는 자리입니다. 예, 여기서 안 물리시면 어디서 물리시려고 뭐 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배트맨 3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무한표렴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모나리자,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22690 지금 하한가 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베타 개수를 이용한 종목 했지 이런 걸 전부 다 쳤습니다. 치고 약 9,200원, 8,800원에서 외국인들이 한 9만 주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하한가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수는 2080, 85 여기는 물리는 자리고요. 종전의 주도주, 2차전지, 반도체 소재 아니면 반도체 대용주, 삼성전자, 말씀드린 SK하이닉스, DB하이텍 저점 매수. 이게 U자형으로 이렇게 W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좀 덧붙여 주실 이야기 짧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국장이 열리면 우리 시장의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시장이 열려도 관련된 핵심 종목들은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여행이나 항공 이런 핵심 관련주도 또 비핵심 관련주도 이렇게 내려갈 거지만 관련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주도주 같은 경우에 시장과 같이 밀려냈던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 잡는 작업이 나올 겁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좀 계획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지난 하락에서의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너무 급하지 않게 시장을 좀 대응하시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분명히 좀 캐치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3738번님께서 SFA 반도체 5850원, 5,850원이네요. 비중도 50%, 오각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잘 사신 건가요? 네, 잘 사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고점에서 좀 사셨기 때문에 뭐 비중도 좀 한 발에 좀 너무 많이 들어가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종목 성장은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하락하면서 우리가 좀 보면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어디를 방어하고 어디를 끌어올릴 거냐라고 보면 IT 섹터들 중에서 일부 차익 실은 나가는 반도체 쪽이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와 환두리 쪽하고 전공정 쪽에는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보신다면 이 종목도 지금 매수세가 오늘부터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5,310원 정도를 지지선을 좀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요 가격대는 당분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조정이 오더라도 아마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지선은 그 가격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들어봤고요. 다음은 2652번님의 우리금융지주 16,000원에 이번 비중 높네요. 50% 어떻게 할까요? 우리금융지주 16,000원이면 2019년도 2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1년 들고 계신 거죠? 예? 1년 들고 계신 거죠? 2년 들고 계신 건가요? 손절 중요합니다. 손절하셨어야 돼요. 손절하셨어야 돼요. 아니면 손절을 못 하셨으면 그때 10%를 사시고 나서 10% 2, 3일 봐가지고 10% 이탈하면 일단 절반 하시고 또 거기서 10% 이탈하면 절반 하시고
물론 이 종목이 그 우리은행 행장하고 또 뭐 하나은행 함영주 뭐 부회장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독일 국채 마이너스 0.7까지 갔다 0.3까지 가는 사태요? 채권 연계 관련 파생 상품으로 1조 대 2조 그 손실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법적인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 불법 판매했다. 이래서 이 빠진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또 지금 같으면은 작년 9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2번 기간 조정 받다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50%는 손절을 하셨는데 지금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손절하시라고 해도 손절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라고 하면 손절 제가 하시라고 해도 못 하실 거예요. 가슴 아파가지고. 그런 회사는 문제는 없어요. 뭐 우리은행 지주회사니까. 우리은행 전산센터가 이 상암동 DMC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최저건 어떻게 손절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뭔가 솔루션을 주셔야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방송 최초로 제가 상당 거부입니까? 제가 노코멘트.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의하신 2652님이 가슴에 상처를 입으실까봐 그냥 잊어버리시자고요.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것은 반등할 때 12,000원, 11,500원에 매도입니다. 네. 아, 그래도 솔루션을 주시네요. 네. 12,000원 정도에서. 11,500원에 매도예요. 네, 매도인데 지금은 손절 타임 놓쳐가지고 부도나지 않는 회사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너무 예. 늦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반등할 때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최초로 지금 상당 거부를 하셔가지고. 7359번님께서 제이스택 15,200원의 비중 50%. 오늘 비중들이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상담했던 종목이죠. 예. 15,200원에 좀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펀더멘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과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장비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컸더라면 이번 상승에서 좀 버티고 종목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디스플레이와 하면서 실적이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특별하게 반도체 쪽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취약점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1755 오늘 여기 저점을 좀 잡았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직전 저점의 자리고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지켰으면 상승을 좀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시장과 맞물리면서 이 자리를 딱 지켰고 1750은 지지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바로 급등할지 혹은 기간 조정을 거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1750 지지선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밑에 15,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여기서 크게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아마 이 자리는 좀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을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이 반도체 전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기대치를 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몰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5,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지선은 175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스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갈게요. 9547번님께서 화승 RNA 2,070원의 비중 40%. 이 종목은 해주실 거죠? 이 종목은 약간 계열사가 있고요. 물론 뭐 회사가 하는 업종이 자동차 부품, 뭐 도매업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괜찮게 나오는데 계열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2017년도 수익이 마이너스 418억, 그다음에 2018년도는 마이너스 332억, 2년도 연속 순이익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화가 아니고 지금 문자로 신청하신 분이 저가 모르는 특별한 어떤 그 뉴스나 전망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40%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2,200원 전에 매도하시고 네. 만약 이 회사가 제가 모르는 다른 소스 M&A라든지 아니면 신사업이 있다 하면은 이번에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주주반환 하십시오. 40% 너무 많습니다. 2,07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2,045원에 종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2,200원, 2,300원 요 부분에서는 비중을 40%인데 한 15% 정도 아니면 20% 정도 줄이셔가지고 나머지 20%만
보유하시되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은 확인하시고 그때 순차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승 RNA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094번님은 크린앤사이언스 32,000의 비중 30%. 이 종목 역시 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사실 미세먼지 쪽으로도 필터 관련해서 많이 엮여있던 종목이잖아요. 네, 테마죠. 테마고 마스크 관련된 원단을 생산하기 때문에 뭐 마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테마가 형성될 때 항상 강조해서 좀 만들지만 관련주보다는 그냥 핵심주를 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주는 올라갈 때 그래도 상승폭이 몇 배도 되고 내려갈 때 좀 더 뛰게 내려가는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똑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시세도 그렇게 제대로 많이 나지 않고 지금 이제 하방을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할 때 우한폐렴 관련된 종목들은 그날 청산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오히려 중국장이 열릴 때 폭락을 기대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오히려 중국 시장이 열릴 때 항상 저점을 찍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역으로 치면 고점을 찍는 거죠.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은 33,800원 위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저항선이 33,800원부터 좀 형성되어 있고 매수하신 가격은 32,000원인데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25,500원으로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견디셔야 되는데 32,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죠.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고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또 확진이 되면은 또 한번 테마성으로 또 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간헐적인 움직임을 상승은 이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보유해가지고 추세적으로 들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 부분 좀 보시면서 25,500원을 일단 지지선으로 놓고 분명히 우한폐렴 가서 또 확산이 또 나오면 또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때 가격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 정도 되시는데 요 언저리부터 거의 매물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33,800원 위로 32,000원 요 사이에 매물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전에 가까이 오시면은 일단은 청산을 하십시오. 아래쪽에 지지선 25,500원으로 32,000원에서 청산 가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크린앤사이언스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2450번님은 현진 소재 997원에 비중 6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997원 저번에 한번 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선박 엔진하고 풍력 쪽의 단조, 그러니까 어떤 그 쇠를 두드려 가지고 간단하게 아니면 단단하게 하는 그런 저기 소재를 하는 회사 같은데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신주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단기 순이익이 163억, 2018년도 단기 순이익이 211억.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만이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종목을 물린다는 것은 배당을 받는 그거라도 있거든요. 그게 장기 투자의 원천인데 단기 순이익이 연속 2년 동안에 영업 적자 단기 손실이 났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지금 저기 뉴스를 좀 보니까 뭐 제3자 유상증자 M&A 이런 뉴스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M&A가 된다면은 대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KPX 생명과학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한 10일 동안 기간 조정을 건강 나고 기간 조정 나오는데 그 M&A나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하면은 주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정확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시면은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보이시는 뭐 3,000원, 4,000원 간다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 성공한 투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왜 811원이냐 이걸 한번 따져 보십시오. 가격이 싸다고 해서 꼭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주식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하면 그 회사가 왜 10만 원 됐는지 그럼 그 회사 재무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클 수 있느냐
성장이 늦느냐 이런 얘기인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지금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 끝나고 나서는 CPA 감사 보고서 해가지고 한정 의견 나오면은 이게 상장 폐지 후보에 들어가면 또 거래 중지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1,000원 근처에서 뭐 오늘 811원인데 1,000원 근처에서 비중을 6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 3,500원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가 적당하지 않나. 지금 60%는 너무 많습니다. 반등시 비중 축소입니다. 예. 현진 소재 반등 시 비중 축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474번님은 에이프로젠 KIC 2,820원이네요.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자,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보온 단열재 이쪽으로 원래 주력인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했죠. 그래서 원자력 보온 단열재 쪽의 본 사업에다가 이제 바이오 쪽에 좀 기반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지금 현재 본업에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좀 나빠지는 거를 바이오 쪽으로 좀 사업 목적을 확대해서 좀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답보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2,400원 정도에 붙을 때 지지선을 좀 형성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번의 지지를 받고 반등 줬을 때 2,950원 정도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2,400원에 매수해서 2,95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이제 12월 달에 고점을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위쪽으로 상당히 형성돼 있는데 이렇게 매물대 형성될 때는 한번 치고 받았을 때 못 올라가면 계속해서 위쪽으로 매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쪽에 이제 악성 매물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950원까지 밀어붙이면 계속해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2,8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2,400원 지지선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관점을 좀 보시고요.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오면 2,950원이니까 2,9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략적으로 2,9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면 2,400원에서 얼마든지 다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등락으로. 그러니까 2,9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이 꼭 사고 싶다면 2,400원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박스권에서 좀 롤링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108번님께서는 NK맥스 15,0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급등 좀 나온 종목 아닙니까? NK맥스? 급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꺾였어요? 예, 지금 뭐 오늘 뭐 부합 9,560원에 거래가 형성되는데 이 회사가 면역세포조하고 숙주해소제 이런 그 업종을 하는 바이오 업체인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파이프라인이 FT516하고 FT586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는데 일단 30% 좀 많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특별히 그 주도주 섹터가 아닙니다. 작년 초에는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뭐 신라젠, 코오롱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이 작년 시세난 종목들이 거의 다 신저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JP모간 헬스케어 끝나고 나 뚜렷한 어떤 그게 안 나온 종목들이 그런 거니까 일단 제약바이오는 1월 말 2월 초에 SK 바이오팜 상장에 관련돼서 한번 반등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30%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아마 이날 그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첫날 나왔던 이 가격 11,400원이 지금 최근 작년 8월부터 지금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11,500원 전후가 의미 있는 그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15,000원에 30%면 오늘 종가가 9,560원인데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11,400원, 11,500원에 일단 비중을 절반 줄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타기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2627번님은 삼성전자 58,500원에 비중 40%. 그래서 요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아마 이 근처에서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첫 번 조정이었고, 아마 계속해서 좀 장밋빛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하셨는데,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조정이 조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아래쪽에 기술적으로 보면 54,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54,000원 정도 지지선을 잡고
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가격 조정은 여기서 크게 특별하게 더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하야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일시적이 이제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를 좀 보면 오히려 4분기가 저점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1분기부터 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앞으로 되는 파이프라인도 좀 보시더라도 주가에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라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54,000원인데 58,500원에 좀 너무 급하게 좀 매수를 좀 많이 하셨다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 가격은 단기로 드리지 않고 장기로 드리겠습니다. 장기로 7만 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만약 비중이 좀 적으셨으면 이번에 54,000원에 오늘 정도에 붙을 때 사실 추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고요. 가진 종목들만 가진 비중만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목표가 7만 원, 지지선 54,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마음 놓고 계셔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면 우리나라 어느 종목도 마음 놓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마음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 1324번님, 우진 BNG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수해도 될까요? 우준 기업이요? 우진 BNG. 예. 우진 BNG를 매수해도 될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오늘 참 좀 많이 들으시는데. 우진 PNG. 뭐 긴장. 아니, 긴장은- 애간장 태우는데 오늘 뭐 있으신데요? 긴장은 네. 제가 안 하는데요. 저희가 긴장된다고요, 그러시면. 지금 매수하시겠다. 매수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예. 매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 여쭤보시는 거죠. 매수 안 합니다.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왜요? 지금 뭐 매수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 매수 안 합니다. 이유를 이유는 그림이나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개별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늘다 줄었어요. 물론 매수를 하신다면은 2,500원 부근에서 10%만 추천드리겠습니다. 2,500원 부근에서 10%. 사 보시라고요. 아까 그 이지원 전문가가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장기로 본다는 것은 물론 외국인이 팔고 뭐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것은 삼성전자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빠지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는 거고 뭐 걔네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4% 5%밖에 안 됩니다.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지 미국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뭐 그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진 BNG 사신다면요, 뭐 무슨 종목이 대충은 아는데 2,500원 전후에 10% 사시고 보시자고요. 많이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김 의원님 항상 아니요, 지금 그렇게 종목을 말씀드린 너무 거지만, 전혀 이 시장하고 모르는 종목을 사신다. 캐릭터 있으시다고요. 예. 재밌습니다. 2488번님 신라젠 전망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적 나왔네요. 뭐 신라젠은 뭐 실적과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크게 연관 없고 어차피 테마를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뭐 짧게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시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임상 관련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뭐 표적 감염제에서 1차에서 3차에서 이제 4차에서 병용까지 이제 계속해서 임상되는 단계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설사 출시가 된다 해도 이제 매출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드리워지는데 그렇게 되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접근하시는 거는 자제를 부탁드린다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12,800원이 직전 저점이고 사실 이때 직전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실려서 났기 때문에 여기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지키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게 100% 이런 종목이 지켜진다라고 확신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12,800원에 지지될 때 단기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라젠 뭐 큰 추천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0139번님은 DMS 5,81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DMS가 지금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실적도 괜찮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이대로 됐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기 DMS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실적이 뭐 작년도 아니면 금년 1, 2, 3분기, 1, 2, 3, 4분기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4분기 실적이 그게 썩 좋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쭉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뭐 아니면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회사한테 수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담하고 통화를 해보시고 20%니까 5,810원 못 가는 이유가 그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스권 기관 조정이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전화를 해보시고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올라오면은 6,3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정해 드리는데 하방은 뭐 크게 작년도 2019년도 8월 달에 나온 3,580원의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늘리고 싶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주담하고 통화를 하시고 수주라든지 뭐 그냥 객관적 수치가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작년 3분기가 뭐 97억이가 되더라고요, 영업이. 그러면 작년 3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주담하고 통화를 하시고 비중 확대나 기간 조정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MS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5464번님 메카로입니다. 평단가 14,520원. 20%인데 지금 추가 매수 어떤가요 하셨어요? 오늘 섹터를 보면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긴 있는데요. 반도체 종류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면은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데 메카로는 조금 이제 이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종목 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실적도 생각보다 다른 섹터보다 좀 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들처럼 좀 비중을 맞춰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 정도 좀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평가가 어떠냐면은 저평가는 맞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펀드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같은 섹터 내에서 저평가의 메리트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펀드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익 개선되는 정도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이 가격대가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좀 사볼 만한 부분인데 지금 14,520원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추가로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이렇게 맞추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수하시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든다면 오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원익 QNC나 같은 섹터 내 종목들 보면 6%, 7%, 8% 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강하게 가지만 섹터 내에서 보면 약한 등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더 추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같은 섹터 내에서 보시겠다면은 뭐 원익 QNC라든지 혹은 테크닉이라든지 이쪽으로 섹터 내 다른 종목을 좀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뭐 직전 고점 16,850원인데 여기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16,85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도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오늘 저점이 아마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13,300원인데 13,3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가 16,850원 이렇게 좀 잡고 만약에 이 섹터 내에 추가 매수를 계획하신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메카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8120번님 수산중공업 2,400원에 비중 20%. 이게 사실 총리 관련주죠 지금? 예, 정세균 총리 관련. 어제 금요일 날 예. 검찰총장 윤석열 씨 세계일보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이 해가지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추월했어요. 예. 근데 어제 갭상을 나왔는데 오늘 15% 빠지더라고요. 정치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는 20%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전화 상담하신 분이 2,410원에 20% 들어가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한 100만 원이나 아니면 50만 원 갖고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을 하시고 나서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뭐 그전에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수익이 나셨는데 한번 많이 승부를 거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 회사가 뭐 유압 뭐 이런 건설 중장비 만든 회사인데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 A 1파, 2파, 3파에서 그냥 5파도 안 나오고 내려갔는데 거래량 줄면서 일단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안 되면은
이 종목은 2,41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20선 깨지잖아요. 그럼 2,290원이거든요. 얼른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개별주 단타는 순발력 있다든지 딱 들어가서 내가 짧게 손절하고 뭐 이 종목은 올라가면 하루 이틀 급등 나오고 나서 이게 못 가는 종목이거든요. 펀드멘탈 같이 뭐 예전에 삼성전자나 이 삼성 전기 같은 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은 급등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 얼른 손절도 정하셔야 돼. 자동 손절 딱 하고 나서 테마주는 이 테마 말고 요즘에 나오는 뭐 모나리자라는 이런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리 바꿔 타셔야 돼. 테마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타임 놓쳤어요. 그래서 단타는 얼른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 수익도 빨리 나오고 나오셔야 되는데 스킬을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들어가시라. 제가 보기에는 2,400원인데 1차로 반등 시 2,200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반등할 때는 2,400원 비중 축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장을 마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116.51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지금 동시호가에서 보합권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오히려 일단 어느 정도의 저점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뭐 여전히 좋지 않은데 확인하셨다시피 지금 2120포인트대까지 찍고 2120선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은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사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한 가운데 기관에서 좀 방어가 들어왔고요. 개인들이 저점에서 좀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오늘 좀 버텨주고 있고요. 실적 장세에서 LG화학, 삼성 SDI 등이 또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씩 각각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가 하락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빠지는 가운데 LG화학이 실적 확인하고 3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셀트리온도 1.21% 올라오는데 사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훨훨 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좀 작은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들은 훨씬 더 주가가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요. 코스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46까지 올라옵니다. 코스닥은 뭐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면 장 초반에 좀 공포감이 휩싸였던 증시가 중국 시장 확인하고 올라옵니다. 중국 시장이 적게 빠진 건 아니었는데 일단 중국 시장이 빠질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일단 뭐 중국 시장이 뭐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는데 경기 부양책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쉽게 안 꺾입니다. 지금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임에서 특히나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지금 매수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2,323억 원이나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서 기분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오더니 오늘은 짧게 쉬어가네요. 하지만 HLB가 오늘 8만 원대까지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8만 원 후반대부터 조금씩 올라오던 주가가 어느새 1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왔고요. CJNM이 장 후반에 살짝 힘이 빠지네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이 두 종목 역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KMW 오늘 뭐 저점 4% 빠지더니 쭉 올라옵니다. 5G 관련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라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 약간 엇갈린 행보긴 한데 한 종목 올라가고 한 종목 빠지네요. 헬릭스미스가 오랜만에 5%대의 반등 내일 뭐 임상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예정인데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요. 원익 IPS도 1.75% 정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거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이 됐던 날이기 때문에 공포감 그리고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또 컸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표현들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예측이 거의 맞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에 보면은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전에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한 7%대 하락을 좀 겪었고요. 오늘 이제 중국이 개장하면서 10%를 넘어가면서 더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충분히 이제 반등권일 거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그 정도에 해당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 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한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겁니다. 여행이나 항공 관련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분명히 내일부터 또 대밀릴 거고요. 중국 시장도 여기서 뭐 급등을 하거나 바로 상승할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종목과 함께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이 밀려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대신 이제 이 자리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부터 만약에 중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같이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주도주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갈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가격 하락을 겪는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가격 조정을 크게 겪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쪽으로 해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풋 옵션을 대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대부분 청산을 다 해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물로서 해지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나 얕은 가격 조정 정도는 견디겠지만 급격한 가격 조정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주도 섹터를 좀 보시면 특히 IT 섹터 내에서도 좀 갈립니다. 외국인들이 IT 섹터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IT 섹터가 올랐거든요. 그 올린 섹터를 보면 2차전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2차 반도체에서도 전공정 쪽,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는 쪽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카메라 모듈과 MLCC, PCB 이쪽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결국에는 우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키를 이용해서 그 종목들은 청산하고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한 번에 사실 수는 없겠지만 기간 조정으로 돌발성 악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도주를 좀 사 나간다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충분히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오히려 이익까지도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중국장이 개장된 오늘부터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혹시나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주도주는 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반도체를 매도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는데 이것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을 사기 위해서는 반도체밖에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주가가 다른 종목은 뭐 싼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 사시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왜 매도했냐? 그냥 우리나라 살려면은 살 게 반도체밖에 없어서 반도체 사고 또 미국이 빠지면 그냥 반도체 파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반도체 비중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25내지 30%이기 때문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게 쇼크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태국에서 뭐 메르스하고 예전에 그 사스에 그 혼합을 해가지고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한 명 치료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3세대 ERP 그 치료제가 나왔다고 뉴스 떴습니다. 물론 이렇다 해서 제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릭스를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게 실험이 돼가지고 치료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은 의외로 중국 폐렴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돼요. 저는 빨리 끝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원은 다 하고 기원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경제 자체가 뭐 내수건 수출이건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쉬는 날 몸살이 나가지고 저기 사우나를 갈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래요. 탕에 들어가면은 모른다고. 그럼 요즘에는 문제가 가족 간에 전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손을 뭐 한 1분간 씻으셔야 되고 그러셔야 돼요. 요즘은 폐렴 때문에 엘리베이터 키를 손으로 안 누르고 이걸로 넣는다 이걸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치료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참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김 의원님이 이걸로 제 엘리베이터 누르는 걸 상상했는데 아니 우픈 현실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회복이 됐고 중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리는데도 힘을 좀 받았으니까 이 정도 웃을 수 있긴 한데 그래요.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확인해 보고 나서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약보합권 오늘 마감이 됐어요. 0.01% 하락한 2118.88포인트. 코스닥 살펴봅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100선도 무너지기도 했죠.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0.68% 올라오면서 646포인트대에서 마감됐습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3원 20전 올라갔네요. 1195원.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지만 1200원대에 좀 사수를 하려는 당국의 움직임도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오면 매물대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008-2번님의 코스모 신소재 13,800원에 비중 20%. 사실 뭐 전망은 좋잖아요. 네, 굉장히 또 오래전에 사셨네요. 13,800원이면 한 6, 7개월 전에 사신 것 같고. 이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고, 사실 이번에 이 우한 필름 타트를 겪으면서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부터 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차전지를 내가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의 흐름이 이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실적을 다 털어내고 이제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4분기 실적을 ESS 관련된 부분부터 다 털어내지 못하고 들고 오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와 아닌 회사들 주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 뭐 부분을 가지고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펀더멘탈이죠. 이 종목은 계속해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실적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과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고 주도 종목이긴 하지만 섹터 내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점이 아마 지수는 좀 잡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 지금 형성했던 저점이 9,810원인데 9,810원을 지지선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13,800원인데 아마 목표 가격은 13,000원대 정도 오시면은 오게 되면은 일단 익절하는 관점 13,000원부터 13,800원 본전 요 사이에서 일단 익절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좀 더 심층적으로 보시겠다면 이 종목보다는 예를 든다면 삼성 SDI나 LG화학 혹은 뭐 첨보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5118번님의 프로스테믹스 4,00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프로스테믹스 4,000원에 비중 20%요. 아니 4,000원에 20%요? 예. 지금 저는 3,000 얼마나 봤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게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네. 여기 작년에 시세가 많이 난 종목입니다.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이라 이게 2,000원대 2차 상승 나와가지고 저기 8,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추천해가지고 그냥 단타 치고 나오시는데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시나지나 비슷하게 보시고 줄기세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하고 성체 줄기세포하고 네, 잊어버렸네. 성체 줄기세포하고 또 줄기세포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차바이오텍 성체 줄기세포하고 무슨 잊어버렸네. 그 하나 있어요. 예, 어쨌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전 그 줄기세포 관련 종목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줄기세포를 허용을 안 하다가 이번에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4,000원에 20%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2019년 8월 달에 2,110원은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지할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와서 그런데 일단 반등 시 3,600원, 4,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다가 제가 보기에는 3월이나 5월 지나고 나서 매수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시 비중 축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0601번님 아남전자 3,300원의 비중 20% 자주 오네요, 이 종목. 이분 계속해서 상담 드리는 것 같은데 계정에 오래전에 매수하셨고 근데 번호가 달라요. 아 달라요? 이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대부분 비슷하시네요. 이 정도 많이 그때도 물리신 것 같아요. 3,000원대에 오셨는데 오늘도 3,300원 비슷한 가격대신 것 같고 하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흑자 전환 뉴스가 조금씩 나왔다 그렇죠. 나왔는데 사실 금액도 굉장히 미비하고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에는 하남전자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큰 힘을 좀 발휘하다가 이게 LCD, LED, 이제 OLED 넘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사장돼 버렸고 이제 오디오 쪽으로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뭔가 주가를 좀 상승시킬 모멘텀 자체가 지금 부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위쪽으로 굉장히 목표가 매수가가 위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저점 찍었던 1,800원대 여기를 좀 지지선으로 놓고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놓고 하시더라도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2,25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좀 좋아져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밀려서 올라간다고 해도 한 2,250원 정도까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본전까지 기다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도 간다라고 좀 당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멘텀상. 그러니까 일단은 2,25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고요. 여기서는 비중이 20%인데 한번 종목 교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 1,800원, 1차 목표가 2,250원으로 다르게 되면 이 목표가에 다 다르게 되면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남전자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6363번님의 EXT 3,300원의 비중 20%. 이거 어떻게 가격이 비슷하네요, 다. 예, 예, 이넥스티에 대해서 EXT. 네, EXT 코드 번호 저기 26360이네요. 3,300원이요? 네, 3,300원이면 이 정도인데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저기 그 한라그룹하고 뭐 이게 수주를 받고 종속회사 파일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저기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길에 가시다 보면 이게 저기 전봇대가 있어요. 이 전봇대가 우리 전기 그 송전하는 데 쓰지만은 강남 도곡동의 그 타워필스 같은 경우는 그 지대 자체가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50층, 60층 그 주상복합이나 그걸 세우려가면은 기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파일 말뚝을 박습니다. 이런 회사로 제가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토목 파일 공사가 많이 안 생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걸 봅니다. 건축 대부분 지금 건설회사가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이 신저가 나오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GTX나 이런 수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건 좀 두고 볼 일이고 비중 20%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3,300원이면은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사셨는데 어제 오늘 시장이 빠져서 빠져서 내려왔는데 오늘 조금 반등을 하니까 일단은 그 회사의 그 업종이 그런 걸로 아시고 반등 시 일단은 저기 비중이 20% 좀 많으니까 15%나 10% 정도 3,500원 매수하신 금액은 3,300원인데 거기서 줄이시고 한 10% 15% 가지고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EXT까지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큐브엔터 3413번님 4,940원의 비중 80% 손절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는데 사실 손절 타임을 좀 놓치셨다 그렇죠. 손절 타임은 좀 지났고 지금 아마 이제 오늘 나온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좀 삼으셔야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바로 말씀드릴 종목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오늘 121선에 닿으면서 저점을 좀 형성했거든요. 오늘 저점을 좀 저점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데요. 아마 목표가 가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가 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다이렉트로 올라오기가 좀 힘들 거고 위쪽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4,2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가 4,250원인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왔을 때 좀 걸러내기가 좀 힘드신데 그래도 일단 4,250원부터 위쪽으로 4,940원까지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비중을 한 번에 못 줄이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분할로라도 4,250원 위에서부터 비중을 좀 줄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